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벌써 평일의 마지막인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12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 찾아오게 되는데 남은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의 주도로 상승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투자자분들의 펀더멘탈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많은 애널리스트들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비트파이넥스의 CTO 또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2017년 암호화폐 강세장 이후 시장이 성숙해졌다고 하는데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파이넥스의 CTO는 암호화폐 시장 2017년 강세장 이후 성숙해졌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최근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파울로 아르도이노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2017년 강세장 이후 크게 성장을 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BTC가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BTC가 사상 최고가인 2만 달러를 기록한 후에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진화했는지 생각할 계기를 주고 있다. 수많은 냉소주의, 불신, 말도 안 되는 논리들도 BTC의 설득력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도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계속 재조정하게 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2017년에 비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이어졌던 암호화폐 시장의 초강세장은 대중들에게 암호화폐라는 것이 있다는 인식을 시켜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 중앙정부에서도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이라는 존재를 인식을 했지만 그저 투기나 도박이라는 인식이 강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러의 가치는 하락을 하며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다가왔죠. 각 중앙정부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게 됩니다. 중앙은행 발행의 디지털 화폐인 CBDC의 개발이 가속화되며 자연스럽게 디지털 자산의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죠. 2017년 당시 인식되었던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에서 직설적으로 말해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다는 기관 투자자들에게서 선제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의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월스트리트에서 또한 비트코인에 실제적인 투자를 하려 준비 중에 있죠. 이제 막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과 더불어 한 CEO의 경우는 이번 강세장은 지난번보다 느리지만 길게 갈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채굴풀의 CEO는 이번 강세장 지난번보다 길고 느릴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계 대형 마이닝풀 BTC TOP의 최고 경영자인 장저 얼의 경우는 웨이보를 통해서 이번 BTC 강세장은 지난번 강세장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그리고 느리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상승폭과 기간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이번 BTC 강세장은 지난 2017년 강세장의 시작 부분과 유사하다. 더 긴 기간 동안 느리게 그리고 강세장이 지속이 될 것이다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며 심지어 가격까지 언급하는 애널리스트들 및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의 경우는 현재 시작된 상승은 더욱 큰 상승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 이번 상승장은 2017년과는 다르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펀더멘털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통된 의견의 근본적인 이유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심지어 기관 사이에 포모 현상까지 이루어질 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에 반해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전혀 비트코인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지 않다는 이질감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 단기적인 이제 가격 변동에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모멘텀, 미래 가치를 보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한 코인에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분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업비
비트나 빗썸을 가끔씩 보게 되면 100%, 200%를 넘어 심지어 3000%까지 상승하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는 이런 코인에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절대로 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100%, 200%, 500% 올랐다가 타는 순간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도박장에 가는 것이랑 다름이 없죠. 제대로 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코인에 투자를 하시고 투자하시기 전에 충분한 공부 후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갬블러와 인베스터의 차이는 투자 철학에서 나누어진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상황 속 이번 연도 암호화폐 시장의 소폭 상승장을 이끈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팔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소식이었는데요. 페이팔의 CEO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가 주류가 될 때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의 CEO는 지금이 암호화폐가 주류가 될 때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웹서밋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페이팔의 CEO 댄 슐만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임을 표하면서 지금이 주류가 될 때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댄 슐만의 경우는 더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의 재정 건전성을 촉진할 수 있다 언급을 했는데 새롭고 현대적인 기술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더 빠르고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모든 종류의 디지털 화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밑에는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의 CEO인 댄 슐만의 언급을 보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많이 확산이 된 나라들이 떠오릅니다.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나라들이 떠오르는데 이러한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바로 자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며 중앙정부의 신뢰가 떨어진 국가들이죠.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현재 은행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은행의 서비스를 대신해주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놀라운 발전이죠. 현재 리플 CEO의 언급처럼 암호화폐 시장은 은행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은행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신흥 산업으로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서비스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암호화폐 시장이 고효율 서비스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의 많은 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이 탄생함에 따라서 작고 큰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지만 아직까지도 승인이 되지 않은 미개척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ETF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펀더멘탈과 함께 ETF에 관한 이야기가 슬슬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투자 프로그램에서 암호화폐 ETF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크탱크의 케빈의 경우는 암호화폐 ETF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투자 펀드이자 비즈니스 투자 프로그램 쇼인 샤크탱크의 진행자 케빈의 경우는 팟캐스트 펌프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급등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주식시장에서는 ETF를 통해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으나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전통적인 금융투자가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지적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만일 ETF가 성사된다면 1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도 지금보다 쉬워질 것이다 언급을 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증가할 것이다 언급을 한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펀더멘탈로 인해서 다시금 비트코인 ETF에 대한 이야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트코인 ETF가 정식으로 승인이 난다면 엄청난 상승 동력이 되게 될 텐데 2021년 안에는 비트코인 ETF의 정식 승인이 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최근 전세계 중앙정부의 경우 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을 기점으로 미국, 이웃나라, 일본, 우리나라까지도 상세한 플랜을 내어놓으며 2022년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CBDC에 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CBDC 발행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부총재는 CBDC 발행 앞당길 수도 있다. 코로나의 영향덕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게 되면 캐나다 중앙은행 부총재 티모시 레인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보다 더 빠르게 CBDC를 발행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현금 사용이 크게 줄어 다양한 결제 트렌드에 대한 조사를 자주 실시하고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의 경우는 올 2월까지만 해도 CBDC 발행을 서두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현재 CBDC가 필요가 없다 언급한 국가들에서의 태도의 변화가 급격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대의 변화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중앙 정부라 해도 한 국가가 나서서 막는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지요.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경우는 마차 산업이 왕성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옛것에 취해서 전 세계가 자동차 산업으로 바뀔 때도 마차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결과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에서 굉장히 크게 밀리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졌죠. 이 자동차 산업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산업들 또한 밀리게 되었었습니다. 현재 화폐 개혁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나중에 교과서에 실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될 정도의 변화인데요. 화폐가 바뀌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산업들 또한 그에 맞게 변화가 있게 되어 있죠. CBDC가 정식으로 상용화될 때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지 말이 꼬이네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현재 2G 핸드폰에서 정신 차려보니 5G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녹아들지 않을까 싶네요.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매일 안 나오면 이제는 섭하기까지 한데 오늘은 리플의 CEO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별칭 빵영의 경우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요인을 언급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CEO는 CNN 인터뷰에서 최근 암호화폐 상승 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 빵영의 경우는 암호화폐 급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빵영의 경우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법정화폐 공급을 늘리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주목되고 있다 언급을 하며 헤지펀드계의 거물 폴 튜더 존스 아니면 드러켄 밀러 등 저명한 투자자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나아가고 있는 새로운 자산을 지키는 해지 수단이라는 인식이 안정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빵영도 언급을 했던 거물 인사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페이팔, 스퀘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에어비앤비 등 거물급 기업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또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이끈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제 막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죠. 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며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러시와 앞서 언급드린 비트코인 ETF까지 정식 승인이 되게 된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보감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과 똑같은 92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지금 12월이 이제 막 시작을 했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연도까지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쭉 이어가서 2021년 말까지 꾸준한 상승, 천천히 지지선 다지면서 꾸준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포탐욕 지수는 변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